다음으론 빌드 시스템 개요에 대한 강의인데요. 빌드 시스템, C++에서 빌드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소스 코드, 그러니까 C++ 기준으로 했을 때 헤더 파일이랑 C++ 파일 하나만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메인 한 파일 안에서 메인도 만들고 클래스도 만들고 어떤 함수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메인에서 동작시키는 익스큐터블을 만들고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키텍처,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의 구조가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스 코드들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소스 코드 1, 소스 코드 2, 소스 코드 3, 소스 코드 점점점, 소스 코드 n 이런 것들을 각각 소스 코드마다 불러다가 링크를 걸고 그 소스 코드 1에 있는 걸 2에서 가져다 사용하고 이런 구조들을 짜주는 게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짠 코드만이 아니라 외부의 라이브러리들을 참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라이브러리 1, 라이브러리 2, 라이브러리 3, 라이브러리 n, 예를 들면 이 라이브러리에는 오픈CV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이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쉽게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을 하려면은 이 링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이 링크를 걸어주는 작업이 사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GCC를 그냥 GCC 커맨드를 가지고 빌드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GCC 가지고 어떤 소스 코드 하나를 빌드를 하려면은 뒤에 플래그 쫙 적고 거기에 링크 걸려지는 파일들 전부 쫙 기술해서 그거 하나 빌드 하는데 거의 10줄, 20줄 되는 거를 터미널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글자 하나 틀리면 빌드 안 되고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파일로 컨피규레이션을 지정해주고 각각의 소스 코드와 라이브러리들을 연결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라이브러리 혹은 익스큐터블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그런 툴이 빌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 빌드 시스템은 이렇게 만들어진 종속성 관계 그리고 구조들을 컴파일러에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컴파일러는 이것을 기반으로 익스큐터블이나 라이브러리들을 만들어내서 내가 만든 소스 코드들을 실행 가능한 형태의 기계어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하죠. 이런 것처럼 이 빌드 시스템은 C++ 개발을 하기 위해서 C++뿐만이 아니라 컴파일러로 동작하는 언어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드 시스템은 코드 컴파일 및 빌드를 진행을 하고요. 소스 코드 파일을 컴파일러와 링커를 사용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하고 소스 코드 내부의 구문 검사, 의미 분석, 최적화, 목적 코드 생성 등을 컴파일러의 기능을 가져와서 빌드 시스템 자체에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존성 관리를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소스 코드들이 있고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때 얘를 헤더 인클루드를 해서 불러 오려면은 걔네들의 의존성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이 되고 끊어져 있고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프로젝트 내에 파일이나 어떤 라이브러리 모듈 간의 의존성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일을 빌드 시스템에서 해주게 되고요. 이게 빌드 시스템의 중요한 점인데 어떤 파일이 변경이 됐을 때 그 파일이 변경된 거랑 연결돼 있는 파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빌드해 주는 게 아니라 다시 빌드를 컴파일하거나 빌드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빌드된 것과 연결돼 있는 것만을 빌드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 이런 의존성 관리를 빌드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에 따라서 컴파일 시간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고 여기에 각 빌드 시스템마다의 속도에 대한 이점이나 퍼포먼스에 대한 이점들을 정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빌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 반복적이고 복잡한 작업들을 빌드할 때마다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런 것 통해서 휴먼 에러, 인간의 실수, 휴먼 에러라고 불리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개발자가 더 많은 시간을 코드 작성, 디버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자동화 같은 경우 제가 사용했던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저는 코드 포매팅이나 아니면은 그 코드의 정적 분석 같은 경우는 빌드 시스템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빌드 될 때마다
그 전체 내가 빌드하는 코드에 대해서 제가 정의해 놓은 그 코딩 가이드라인의 포맷에 맞게 코드 포맷이 자동으로 변환이 되고, 그다음에 정적 검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작성한 코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빌드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빌드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었고요.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빌드할 때마다 도큐멘테이션을 만약에 독시전으로 한다. 독시전으로 작성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빌드할 때마다 그 독시전 문서를 만들어내는 부분까지도, 그리고 테스트도 또 빌드 시스템에 넣어놔가지고 빌드할 때마다 테스트가 돌아가서 이 코드의 테스트에 문제 없이 빌드가 완료되는지 확인하는 부분까지도 빌드 시스템에 넣어서 자동화를 해놨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구현할 때마다 뭐 검증하고 테스트 돌리고 뭐 도큐먼트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빌드 시스템에 자동화 시켜놓으므로 빌드를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쫙 돼서 아웃풋이 나오게끔 하는 부분들을 빌드 시스템에 전에 추가를 시켜놔서 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관리입니다. 빌드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플랫폼이나 OS에 상관없이 소스 코드를 소프트웨어를 빌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빌드 시스템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윈도우에서만 해당 프로그램이 돌아가죠. 우분투나 아니면 맥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시메이크와 같은 빌드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이게 윈도우건 맥이건 우분투건 뭐 도커건 WSL이건 어디든 상관없이 이게 시메이크만 깔려 있으면은 해당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빌드하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메이크로 구현을 하는 개발을 하는 게 이런 환경 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운영체제 아키텍처 상관없이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및 배포. 아까 자동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드 시스템을 통해서 테스트나 배포하는 거, 문서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프로젝트 빌드할 때마다 추가할 수 있게, 그 프로세스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품질을 관리하고 배포하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빌드 시스템의 목록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메이크. 사실 얘는 빌드 시스템이라기보단 빌드 툴에 좀 더 가까운데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는 빌드 도구 중에 하나고요. 메이크 파일이라는 것을 스크립트 형태로 만들어서 빌드 과정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메이크 파일 작성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거 정말 작성하기 어렵고, 저거 직접 쓰시는 분들을 가끔 봤어요. 그 한 20년 좀 넘게 일하신 인베디드 개발자분들은 저 메이크 파일 직접 작성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거 자체가 추상화가 안 돼 있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메이크를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요. 메이크 같은 경우는 시메이크를 사용해서도 아웃풋으로 메이크 파일이 나오게 돼서 메이크라는 빌드 시스템, 빌드 툴을 통해서 C++ 컴파일러가 빌드되는데 사용하는 그런 빌드 툴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make입니다. 얘는 플랫폼이나 컴파일러 독립적인 빌드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Cmake 리스트 텍스트 파일을 통해서 빌드 규칙을 정의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Cmake 자체가 빌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Cmake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Cmake 문법에 따라서 빌드를 정의를 하면은 얘를 빌드할 수 있는 뭐 메이크 파일로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닌자를 통해서 빌드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빌드 툴과 연결시켜주는 어떤 중간 다리 역할 툴로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Cmake 같은 경우는 다양한 빌드 시스템의 프로젝트 파일,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크 아니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들과 같은 걸로 중간 다리 역할로 파일을 생성해서 걔네들을 가지고 빌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빌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바젤, 뭐 메이슨과 같은 여러 가지 빌드 툴들, 네, 에스퀀스와 같은 더 많은 빌드 툴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사용을 하는 데들이 있긴 한데 바젤 같은 경우는 구글에선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얘네들이 뭐 다도시 메이크 같은 컨셉으로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그 빌드 툴의 거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시메이크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메이크를 이 개발 환경 설정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시메이크를 써야 될까요? 플랫폼 독립성이 있죠. 여러 운영체제에서 동일한 빌드 프로세스를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기 때문에 크로스 플랫폼 컴파일도 시메이크를 통해서 가능을 하고 그 만들어진 시메이크 리스트를 수정하지 않고도 그거를 가져다가 빌드만 하면은 종속성에 문제가 없지 않은 한은 빌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유연한 빌드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개발자가 필요한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플래그들 등을 설정해 사용 가능하고요.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맞게 빌드 환경을 쉽게 구성 가능하고요. 다양한 IDE 환경을 지원합니다. 어떤 IDE건 CMake는 거의 대부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 엑스코드, C라이언 뭐 다양한 IDE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선호하는 IDE 상에서 C++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 통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의존성을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고요. 프로젝트 의존성 관리를 자동화시켜주고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면은 CMake는 그 해당 의존성을 자동으로 빌드 프로세스에 통합시켜줘요. 그다음에 모듈화 재사용성. CMake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은 그 프로젝트를 그게 라이브러리가 됐던 익스큐터블이 됐던 다른 CMake에서 걔를 불러다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CMake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하나가 모듈이 되고 그 모듈을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종속관계 의존성을 만들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은 이러한 이점을 사용하기 위해서 CMake로 빌드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겐이나 뭐 오픈CV나 뭐 로스 같은 경우는 좀 독자 빌드 툴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CMake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놀라운 부분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CMake가 가장 사용하기 쉬운 빌드 툴입니다. CMake 리스트 텍스트 파일을 작성하는 게 쉬운 거예요. 메이크 같은 경우 훨씬 어렵고 다른 건 또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익히기 쉽고 프로젝트의 구조를 파악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유용한 그런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Make가 점유율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발한 커뮤니티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온라인에 CMake로 생기는 문제들을 검색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스택 오버플로우나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에서 미리 작성해 놓은 누군가가 간 선발대로 인해서 제가 그 정보를 쉽게 취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CMake는 이러한 이점 때문에 우리는 CMake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빌드 시스템 개요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